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마르 칼날의 요리치가 탄지로의 동생이었다면 어떻게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육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코쿠시보가 암주 교메이를 살해하고 요리치가 만세그락도에가 상위 도마를 퇴치한 것과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 하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전드리고요. 이 가상 세력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시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쿠시보는 도마를 죽인 그 검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탐색했지만 계속해서 요리치와 엇갈리게 되었고 그 검사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만들지 고민을 했죠. 그런 중 상현우 교코가 귀살대 일륜도를 만들어주는 마을을 찾았다는 보고를 했고 코쿠시보는 그곳은 귀살대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곳을 파괴시키려고 한다면 분명 모든 검사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남아있는 12개월의 오인들만 데리고 대장장이 마을에 갔는데 상현의 오인들은 대장장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을 수비하고 있던 귀살대 검사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코쿠시보는 대장장이들에게 어서 우리의 습격을 귀살대 본부에 알려 주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상해 노인들에게 귀할 때 주들을 보면 죽이지 말고 내게로 넘기라고 명령했고 교코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죠. 코쿠시보는 내 검술로 이번 세대의 귀할 때 주들을 모두 박살내야 의미가 있다고 시익 웃었고 교코는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귀할 때가 괴멸이 됐군요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귀할 때 전부를 괴멸시키고 싶진 않다고 귀할 때를 괴멸시켜버리면 앞으로 나를 즐겁게 해줄 녀석들이 사라져버릴 테니 그 명맥은 쭉 이어나가게 실력 있는 자들을 배출하게 해야 한다고 했죠. 교코는 그런 코쿠시보를 보고선 정말 싸움에 미친 녀석이라며 자신은 재밌는 작품이나 만들어볼까 하며 대장장이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렇게 습격 소식을 들은 귀살대 검사들은 곧바로 대장장이 마을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귀살대 주가 온 것이 파악되자 바로 그곳으로 가 그를 공격했죠. 첫 번째로 마주친 검사는 바로 음주우지 텐겐. 텐겐은 곧바로 소리앱을 시연해 코쿠시보를 공격했고 코쿠시보는 텐겐의 공격을 자세히 바라보며 꽤나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 입장에서는 텐겐이 만들어낸 소리호흡의 형태를 처음 본 상황. 하지만 소리호흡 몇 가지 형태를 피한 뒤 코쿠시보는 칼을 빼들고 호흡을 하기 시작했죠. 텐겐은 코쿠시보가 쓴 호흡이 소리호흡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이 호흡은 내가 만든 건데 어떻게 저 녀석이 쓸 수 있는 거지? 라며 충격을 먹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소리의 호흡이 번개호흡에서 파생된 거라는 걸 알아챈 후 그대로 응용해 따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코쿠시보의 소리의 호흡은 텐겐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텐겐은 자신의 호흡으로 밀린다는 것에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뛰어와 코쿠시보를 공격했고 코쿠시보는 오바나이와도 몇 탑을 겨뤄본 뒤 오바나이가 쓰는 뱀의 호흡이 물의 호흡에서 파생된 거라는 거 알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고 오바나이 역시 코쿠시보의 뱀의 호흡에 당황하며 맥을 못 추게 되었죠. 그 뒤에 온 수즈토미오카 기유, 염주, 랭고 쿄주로,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역시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지만 코쿠시보는 그들이 쓰는 모든 검술을 따라하며 반격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주들은 경악을 했고 한 호흡을 완벽하게 쓰는 건 그야말로 엄청난 수련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모든 호흡의 검술을 자유자재로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절망했죠. 코쿠시보는 일부러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주기 위해 주들의 검술들을 따라 쓴 것, 자신들이 그 검술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할 것을 깨부수며 절망을 주는 것이 코쿠시보에게 쾌감을 줬습니다. 코쿠시보는 주들에게 결국 너희는 내가 만든 동작들로 싸우는 것뿐 오리지널인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게 바로 재능의 차이라는 거지 라며 웃었고 주들은 한꺼번에 덤벼봤지만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연해 광범위한 공격으로 주들을 모두 날려버렸죠. 주들은 달의 호흡을 보고선 저런 말도 안 되는 검술은 또 뭐냐며 당황했고 코쿠시보는 이 달의 호흡이야말로 모든 검술의 위에 있는 최강의 검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귀할대를 변절하고 새로운 상현이 된 카이가쿠 지원으로 온 귀할대 검사들을 죽이며 오니의 힘에 심취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기할대 검사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카야쿠는 그가 일반 기할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선 주가 아닌 녀석들은 너무 시시한데 말이야 라며 가볍게 번개호흡을 써 그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카야쿠는 이 정도의 속도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기에 이게 바로 속도의 차이다 라고 하며 그대로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오히려 자신의 목이 베어져 버렸고 카야쿠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요리치는 내 녀석과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엄청나게 빠르게 다른 곳으로 뛰어갔고 카야쿠는 아니 쟨 뭐야? 라고 하며 소멸해 갔죠. 요리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빠르게 뛰어가 보니 상현우 교코와 마주치게 되었고 교코는 네 녀석은 주가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죽여버려도 되겠지? 라고 씩 웃었습니다. 요리치는 너네는 왜 자꾸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거지? 라며 물었고 교코는 그거야 네 녀석과 나는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니까 이라며 혈기술을 썼죠. 그런데 그 순간 요리치는 이미 교코의 목을 베어버린 뒤 지나가 버렸고 교코는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라고 하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저 멀리서 강력한 기가 느껴진 것에 우선 그쪽을 먼저 가야겠다며 탄지로에게 형은 다른 주들과 반대쪽에 있는 오니를 막아달라고 했죠. 탄지로는 미치루와 시노부, 카나와 함께 요리치가 많은 쪽으로 갔고 그곳에는 상해사 한텐구가 있어 그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코쿠시보는 계속해서 기할대 슈들을 압박해대며 즐기고 있었는데 이 검사들의 실력도 나쁘지 않지만 도우마를 퇴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고 도대체 어떤 녀석이 도우마를 퇴치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죠.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위압감이 어깨를 짓눌렀고 곧바로 달의 오브션에 날아온 참격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참격의 힘에 쭉 뒤로 밀려났고 코쿠시보는 네가 바로 도마를 죽인 녀석 그리고 우잔을 발라버렸던 그 검사로구나 라고 했죠. 요리치는 주변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주들을 보고선 정색을 했고 묵묵히 해협을 시연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저 검술은 또 처음 보는군. 하지만 결국 내가 만든 검술에서 파생되었을 테니 저 검술을 따라해 저 녀석에게 절망을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요리치가 코쿠시보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를 통해 요리치의 움직임을 파악했는데 도무지 요리치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달의 오브션에 맞받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와 요리치는 몇 합을 겨루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요리치와 싸우면 싸울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요리치가 쓰는 검술은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것,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완전 무결한 검술이라는 게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코쿠시보는 그런 생각을 부정하며 자신의 다레오비야말로 완벽한 검술이라고 되뇌었고 더욱 귀기를 폭발시키며 이제 진심으로 상대해줘야겠다고 했죠. 요리치는 그래 네가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적당히 했는데 이제 나도 실력을 발휘해볼게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허세 따위를 부리다니 그저 민망하게 만들어주마 라고 하며 요리치에게 뛰어들었고 요리치는 그대로 칼을 휘둘러 코쿠시보의 칼을 부러뜨려 버렸죠. 코쿠시보는 자신의 몸에서 다시 칼을 만들어 보았고 내 칼을 부러뜨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언제든지 내 뼈를 이용해 새로 만들 수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건 네 몸으로 만든 칼이 내 공격에 쉽게 부러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라고 했죠. 그 말에 코쿠시보는 열이 받아 수십 개의 다레옵 참격을 날려댔고 요리치는 그 참격들을 피하다가 해외호흡으로 몇 개의 참격을 깨부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역시 내 녀석도 내 공격을 전부 다 피할 수는 없는 건가 보구나 라고 하며 그렇다면 나는 무한한 달의 참격으로 네 녀석이 지칠 때까지 공격해주마 라고 하며 계속해서 참격을 날려댔죠. 그러자 요리치는 빠르게 코쿠시보에게 접근한 뒤 어차피 한 번에 여러 개의 참격을 날리지 못하잖아. 그렇다면 먼저 와서 베어버리면 그만 이라고 하며 코쿠시보의 칼과 함께 몸을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고 베인 부분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타들어간다는 거 알고 네 녀석 무슨 수를 쓴 거냐 라고 했죠. 요리치는 난 칼을 조금만 꽉 잡아도 이렇게 빨갛게 변하더라고. 너는 안 그런가 봐?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라고 하며 다시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쿠시보는 진심을 다해 다레옵으로 싸웠던 자신이 요리치에게 먼저 공격을 허용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 멘탈이 흔들린 상황. 요리치는 덤덤하게
그 틈을 노려 코쿠시보의 몸 곳곳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난 시초의 검사다. 처음으로 전집중 호흡이라는 걸 개발하고 모든 전집중 호흡의 검수를 만들어낸 천재란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니까 녀석에게 밀리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전집중 호흡을 개발했다고? 난 태어날 때부터 숨 쉬는 것 자체가 전집중 호흡이었는데?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나는 엄청난 수련을 통해 냅신 세계 영역에도 들어온 자, 지금껏 그 누구도 이 영역에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세상이 투명해 보이고 무엇이든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온 세상이 그렇게 보였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 지친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며 발에어 공격을 날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는 엄청난 속도로 스쳐 지나가며 코쿠시보를 베어버렸고 왜 없어?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치의 공격에 목이 베어져 버리자 소용없다. 나는 목의 약점까지 극복했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다. 라고 했는데 요리치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지. 더욱 고통만 받을 뿐이야.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요리치의 그 말에 전국을 찔렸고 아무리 자신이 재생해봤자 계속해서 베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리치는 이혁의 몸을 보니 무장을 흡수한 것 같은데 너도 그 녀석처럼 추하게 도망을 칠 건가?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칼을 집어둔 뒤 나는 시초의 검사다. 그런 꼴사나운 짓을 하지 않아. 이 마지막 공격으로 내 검사로서의 생을 마감하겠다 라고 했죠. 그의 요리치 역시 발도 자세를 취했고 둘은 동시에 뛰어나가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요리치의 승리. 코쿠시보는 완벽한 검술이다. 정말 아름답구나. 이제부터 네가 최강이다 라고 하며 스스로 재생을 포기했고 요리치는 덤덤히 칼을 집어넣으며 이제부터? 원래부터인데? 라고 했죠. 그렇게 상해산 탱구는 다른 검사들에 의해 대치가 되게 되었고 그할 때의 검사가 모든 12열의 오니들을 대체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너도 나도 기살대에 가입하겠다며 몰려들었고 군주를 잃은 오니들은 그저 검사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타마야가 만든 약으로 인해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카마도 요리치는 기살대에서 초대 일주의 자리에 임명받게 되었죠. 요리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소소하게 사는 게 적성이 맞다며 또 앞으로 오니 같은 사악한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검을 들지 않겠다고 하며 산속의 작은 집에 돌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코쿠시보가 끝판왕답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그 위에 있는 요리치를 표현해보며 먼치킨 느낌을 살려봤어요. 그래도 코쿠시보를 이렇게 시초의 검사로 설정된 빌런으로 넣어봤는데 이게 오히려 원작의 무장보다 끝판왕에 잘 어울린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이 낭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